지난 6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인근의 한 수로를 가득 채운 생활하수. 아난티코브와 빌라주드 등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위치한 최고급 리조트에서 나온 정화되지 않은 물입니다. 당시 투숙객 증가로 물 사용량이 급증해 펌프장 처리 용량 이상 오수가 유입된 탓에 하수 처리장으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간 겁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기반 시설을 조성한 것은 부산 도시공사입니다. 취재 결과 도시공사는 오시리아 단지에 들어섰거나 12개의 리조트의 오수 발생량을 2,200여 톤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관할 지자체가 아난티코브와 빌라주드 단 두 곳의 오수 발생량을 3,400여 톤으로 계산한 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으로 오수 유출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던 셈입니다. 여기다 반얀트리까지 개장할 경우 펌프장은 처리 용량의 2배 가까운 오수가 유입돼 오수 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도시공사는 펌프장을 증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착공할지 몇 년이 걸릴지조차 불확실합니다. 배수 설비랑 펌프 용량 증설에 대한 대책, 유관부서랑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향후 이제 대책 마련하게. 게다가 흘러나온 생활하수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수질 측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계도 엉망, 추 관리도 엉망이었던 것인데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없이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수 유출 사태는 관광객이 몰리는 매년 여름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수로 안에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흘러 넘칩니다. 유명 고급 리조트의 화장실, 식당, 사우나 등에서 나온 생활 하수입니다. 이곳은 2달 전 오수가 유출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수가 유출된 곳에서 불과 50여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항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 근처라 관광객도 몰리는 곳이다 보니 어촌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돼요. 관계기관에서 조사해보니 바다에 버려진 오수의 정체는 아난티코브와 빌라주드 등 주변 대형 최고급 리조트에서 쓰인 뒤 바로 버려진 물이었습니다. 항구와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최고급 리조트 2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나온 오수는 항구 옆 펌프장을 거쳐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투숙객 증가로 펌프장 용량이 과부하되며 하수 처리장의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그대로 유입된 겁니다. 특히 두 대형 숙박시설의 경우 하수 오수 발생량이 당초 계획된 하수량의 4배가 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화재로 공사가 중단된 반얀트리가 준공될 경우 오수 과부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내탓 공방뿐입니다. 상위 기관인 부산시가 나서 2차례 회의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의를 참석해본 결과 이제 갈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작은 게 아니냐. 그럼 계획 하수량을 새로 해서 증설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온 것. 주변 숙박업소 건축 허가 준공 당시 적정 오수 발생량에 대한 검토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부산 북항으로 흘러가는 동천.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비롯해 오염된 하천으로 오명이 높습니다. 여름에 물 많이 빠졌을 때 까만 게 막 올라오거든. 그럴 때 냄새가 좀 나. 지금 현재 이 한무적 가다 보면 하수구 이제 물로 내보는 데가 있어. 그때 보면 또 냄새 나는 거 확 나. 보시는 것처럼 동천 하류에 각종 오염 물질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확인해 보니 이곳에서 총 대장균군만 기준치의 80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총 대장균군은 분변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데 섭취할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합니다. 부산에서만 8곳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대포 해수욕장 등 여름철 다중밀집 지역에서도 기준치 이상 나왔습니다. 부산 연안해역의 중금속 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수리 조선소나 항만이 밀접한 해역 8곳에서 구리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지난해 부산 연안해역의 수질 상태는 이처럼 심각했습니다. 보통 등급 이하가 지난해 36%를 기록했는데 지난 2023년 대비 반짝 개선됐지만 전반적으로 악화 추세입니다. 육상오염 물질이 걸러지지 않고 바닷가에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분류식 하수관검 및 설치 지역의 경우에는 육상기인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이나 하천과 해양으로 직접 유입되므로 해양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활폐수의 하천 유입을 막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이 필요한데 도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비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국비 30%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먼저 투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부산湾 곳곳에는 100척 넘는 선박들이 장기간 방치돼 부식과 기름 유출 문제도 심각하지만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아 해결책 마련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정선의 지장천입니다. 평소엔 이렇게 물이 맑은데 매년 여름 비가 많이 올 때면 종종 탁해졌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이 촬영해둔 사진에선 하천이 온통 뿌옇게 보입니다. 왼쪽은 지난달 12일, 오른쪽은 그제 똑같은 곳을 찍은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애기 낚시하러 이 하천을 오는데요. 근데 와보면은 바닥이 하얘요. 밀가루 풀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양동이에다 그냥 밀가루 풀어놓은 그 하얀 물. 하천에 섞인 물질은 뭘까? 지난달 12일 원주지방환경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천과 맞닿은 탄산칼슘 제조 공장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공장엔 제조 후 침전물, 즉 슬러지를 걸러주는 오염 저감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문제 탓에 석회질 같은 오염 물질들이 이 공장에서 하천으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방환경청은 판단했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2021년 8월 저감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가 개선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뉩니다. 폐수 배출 시설이나 축사같이 수로 등으로 특정 지점에 오염물질을 꾸준히 내보내는 점오염원과 달리 비점오염원은 배출 경로가 특정되진 않는 경우입니다. 물환경보전법은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도 저감시설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반 업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꾸준하게 사후 점검도 뒤따를 수 있도록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적발되는 건수는 해마다 수십 건. 같은 업체가 반복 적발되기도 하는데 환경부는 특별 실태 점검을 비롯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